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진도예요. 마지막 진도니까 딱 엉덩이 부여잡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보고 있을 시간에는 제가 이걸 하고 있겠죠. 필승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정환이 자지 마라. 네. 괜히 우리 반에 있는 문정환 한 번 건드리기. 근데 진짜 전주환이 잘 나와. 오호, 안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도니까 딱 듣고 제가 시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자료가 어디에 있죠? 네이버 카페에 있죠. 카페에 필기노트랑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빨간 글자 위주로 영상들 쫙 보시면 된다. 지금 시험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영상 보시긴 해야 돼. 다 보니까 대충 한 6시간쯤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내가 나 귀멸의 칼날 하루면 다 본다. 한 분들이면 6시간 별거 아니지. 근데 내 강의가 기칼 만큼 재밌습니까? 아니죠. 재미없는 거 6시간 동안 보려면 끊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슬슬 지금부터 등하교할 때 막 쇼츠만 보지 말고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보시면서 네 조금씩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늘은 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해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요 슬라이드를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이거 논문 딱 봐도 수학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일부터 갈게요. 여러분 해일 들어본 적 있죠? 해일. 여러분 해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쓰나미가 떠오르죠. 쓰나미. 근데 쓰나미가 해일과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해일이 더 큰 범위고 그 해일을 유발할 때 지진이 유발하면 쓰나미고 폭풍이 유발하는 것도 해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폭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해일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일은 대부분 폭풍 해일이에요. 왜냐면 지진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최근엔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가 해일, 물이 막 밀렁밀렁 넘어온다 그러면은 보통 언제 무슨 계절에 많이 있죠? 여름철에. 그렇죠? 막 태풍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해일은 이 폭풍 때문에. 폭풍이 지원에서 배운 건 뭐죠? 열대저기압이라 그러잖아요. 그 열대저기압 때문에 생기는 폭풍 해일이 대부분이다. 이거 지원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언급했었는데 폭풍의 다른 말은 뭐라고? 5글자로?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중심부 기압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기압이 낮으면 해수면은 올라간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덜 눌러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헥토파스칼 감소할 때 한 1cm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1기압을 대충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1013. 그럼 거기서 한 50 빼면 963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태풍의 중심기압을 딱 1기도를 봤더니 963이야. 그럼 그 녀석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심이 얼마 올라갔을까? 해수면 높이가. 50cm는 올라온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조제가 이렇게 있을 때 평소에는 거의 안 넘어올 애가 50cm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렁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만조간조 한 번씩 들어봤죠?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사실 만조간조는 나 지구과학 안 할 건데가 아니라 비문학에서도 단골이죠. 국어 비문학.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비문학을 위해서라도 오늘 수업은 들어놓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근데 만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이 꽉 찼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심지어 저기압 때문에 또 올라오면 2배로 막 넘쳐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일, 그 중에서도 폭풍 해일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다. 실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새로운 그래프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Y축 단위. 좋죠. X축의 시간, Y축의 해수면 높이인데 이상하게 두 지역을 관측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죠? 뭔가 삼각함수 같은 모양을 보죠. 왜 그럴까? 간조만조 이건 거죠. 여러분 경험상으로 알고 있죠. 물이 들어오는 거 밀물, 꽉 차면 만조, 빠지는 거 썰물, 다 빠지면 간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뭐야? 10월 5일 12시쯤에 갑자기 팍 올라가죠. 왜 그럴까? 이때 태풍 해일이 왔다, 폭풍 해일이 왔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기이할 정도로 올라간 이유는 다시 3일, 4일, 5일에 특히 A지역에 있는 파고, 우리 파고 뭐였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진폭의 2배. 그죠? 파고. 요게 파고죠. 이 파고가 기이할 정도로 높게 나오는 시기를 보시면 6.3m. 와, 6.3m나 팍 올라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쓰나미. 제가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심해파, 천해파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지진의 일, 쓰나미는 모두 천해파예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써놨어요. 천해파는 언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울렁하는 파가 있으면 파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파장에 20분의 1로 너프를 먹여봐. 엄청 작아지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올 텐데? 예를 들면은
연습을 해볼게요. 100m짜리 파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100m에 20분의 1 하면은 5m죠. 그럼 그 파가 5, 4, 3, 2, 1 그 정도 수심을 지날 때, 엄청 얕은 수심을 지날 때 천회파의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친구의 속력은 V는 루트 GH라는데, 여러분 루트는 뭐 그냥 그거고 G는 상수니까 결국엔 수심의 루트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지진의 일은 모두 천회파라는 건 뭔 얘기냐면, 지진의 일은 파장 자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파장의 20분의 1을 때려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심보다도 커요, 숫자가. 해수의 평균 수심 대충 4km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냥 대충 평균 때려서. 그러면은 지진의 일 쓰나미는 파장이 20배 곱하면 80km보다도 기냐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지원에서 배웠잖아요. 왜 때문이죠? 판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지진의 일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 보시죠. 해저 지진이 발생. 예를 들면 정단층인데 역단층인데 덜컹 하면은 그만큼, 그 판만큼 사이즈의 파장이 덜컹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m보다 긴 파가 생기기는 용이하다는 거죠. 판 자체가 덜컹 하는데 판이 막 한 100km 정도, 200km 정도 되는 거 우습지 않잖아요? 덜컹 하면은 그만큼의 파가 생겨버려. 그래서 파가 생기니까 걔의 20분의 1을 때려봤자 4km보다 다 크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온 지구상에서 전파될 때 무조건 천회파의 특성을 가져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천회파는 루트 GH로 구한다 했잖아요? 덜컹해서 우리 쪽으로 올 때 수심은 점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얕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속도는 느려지겠지. H가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연안세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연안세파의 사이즈가 커지면 쓰나미랑 똑같다. 내가 가까이 오는데 H가 점점 주니까, 수심이 점점 주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오는데 위쪽은 관성 때문에 계속 가는데 아래는 느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높이는 높아져. 아래는 끌리면서 느려지는데 위쪽은 관성으로 올라오는데 높이는 높아진 채로 펑 하는 거죠. 이게 쓰나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사실은 인식 넣어서 수심 넣고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팁인데, 미터 퍼 세크 단위에 3.6 곱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 속도가 사실은 시속으로 돼 있으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이걸 3.6으로 나눠주면은 거의 초속이 나와요. 초속 몇 미터인지. 예를 들면 200m 퍼 세크에 3.6 곱하면 720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딱 720km per hour라서 이 친구가 대충 200m per second 정도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공대에 가실 분들은. 네, 이건 실제 자료인데요. 2004년에 있던 어떤 자료인데,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죠? X축, Y축 단위. 그래서 쓰나미가 도착하는 시간과 파고,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쓰나미 도착 시간. 지금 진앙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발생했으니까 금방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빵 발생한 게 전파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파고를 보니까 역시 딱 발생한 그 진앙 지점에서 확실히 파고가, 와! 1738cm, 17m 였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그죠? 엄청나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부터 좀 많이 머리가 띵할 거예요. 여러분이 조석을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78쪽 슬라이드에서 조력발전, 조류발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조력발전, 조류발전에서 분명히 조력에너지라는 거는 태양과 달 때문에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벌써 자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자, 갑시다. 천천히. 조석과 조류. 앞에서 했어요. 조석발전, 조류발전 할 때 조석과 조류를 각각 뭐라고 했냐면, 조석은 바닷물이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막 밀물썰물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력발전 얘기했었죠. 위치에너지 차를 이용해서 시원 아래 조력에너지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밀물썰물에 의한 움직임 그 자체, 운동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류발전은 울돌목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조, 간조 한 번쯤 들어봤죠? 만조는 뭐냐면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 가득 찼을 때. 간조는 제일 낮을 때. 그럼 만조랑 간조 사이에 올라오는 거랑 내려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점점 올라오는 걸 뭐라 그럴까? 밀물. 만조. 빠지면 썰물. 제일 빠졌을 때 간조.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만조랑 간조에 분명히 높낮이 차가 생기죠. 이걸 뭐라 그럴까? 조차라고 하는 겁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에 높낮이 차니까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야, 이 정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비문학에 나왔을 때 이거를 설명을 다 해주겠지, 비문학에서. 근데 그거를 난 이미 알고 있으면 안 읽어도 되는 걸 그때 읽으면서 또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기조력. 쉣. 지구상에 각 지점에서 생기는 어떤 원심력과, 왜 원심력이 생기냐?
지구랑 달이 공전하니까 원심력이 생겨요. 그 각 지점과 천체장에 작용하는 만류인력. 지구랑 달이 같이 있으니까 달이 지구를 당기는 것도 있겠죠. 그 둘의 합력이에요. 뭐랑 좀 비슷하죠, 개념이? 표준중력 개념 기억나나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원심력과 지구 중심을 당기는 그 만유인력의 합력이 표준중력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기조력은 내가 어떤 특정 지점에 있을 때 달이 우리를 당기는 그 만유인력과 달과 우리가 공전하면서 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려는 원심력의 합력이 기조력이에요.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고. 자, 일단은 당연히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있고 달에 의한 기조력도 있는데 가까운 달과의 기조력을 먼저 다뤄볼게요. 이거 지금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거든요. 지구가 달이랑 같이 공전할 때 우리 이거 지원해서 했던 거다. 쌍성, 두 개의 별이 돌 때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배웠죠. 사실은 두 개의 별은 잘 안 다루니까 행성과 별이 돌 때 얘네들이 뭐를 중심으로 돌죠?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죠. 지구랑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랑 달도 당연히 공통질량 중심으로 도는데 재밌는 건 지구랑 달의 공통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구 내부에 있어요. 지구 내부에 있어요. 왜냐면은 둘이 극단적으로 질량 차이가 많이 나면 쑥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구랑 달이랑 사실 질량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을 잡은 게 생각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전할 때 잘 봐, 잘 봐. 여러분이 공전할 때 혹시 출연해도 괜찮은 사람? 한번 도와줄 사람? 어떻게, 내가 얘랑 할게.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달과의 공전은 이거겠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냐면, 지구가, 잘 봐.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렇게 컵을 들고, 컵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돌아요. 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애가 이렇게 마주보고 뺑 돌면 항상 우리는 달이 똑같이 생겼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컵을 다시 이렇게 돌린다고. 이런 느낌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달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잘 봐요. 잘 봐. 잘 보셔야 돼. 제가 색깔 다 맞춰놨어요. 원심력이 하늘색입니다. 이 하늘색을 보시면 달이 있을 때 달의 반대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들은 다 같은 크기로 반대로 보내요. 이해돼요? 근데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만류인력은 당연히 어디가 클까요?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겠죠. 다시 원심력은 어떻다고요? 컵 잡고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항상 모든 컵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같은 힘을 받는 것처럼 달의 반대쪽에 30, 뭐 여기도 30, 여러분 찍고 싶은데 그냥 아무 데나 찍어도 30 다 달과 정확히 정반대쪽으로 같은 크기로 30을 보내요. 됐어? 근데 여기는 달과 어때요?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이 땡기는 만류인력, 즉 인력이 제일 셀까 약할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31. 이 지구 중심에서는 당연히 밀어내는 원심력과 땡기는 달의 힘이 같으니까 지구랑 달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30. 달과 지구가 제일 먼 지점 여기는요. 30보다는 작겠지. 예를 들면 29. 어머! 이래버리면 힘 차이가 생겨버렸죠.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달 방향으로 1만큼의 힘이 생기죠. 반대쪽은요? 오히려 만유인력이 약해버리니까 반대쪽, 달과의 반대쪽으로 1만큼의 힘이 생기죠. 빨간색으로 쓴 거. 얘가 기조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달과 지구가 손잡고 도는데 그것 때문에 달에 제일 가까운 지점에 1만큼 그리고 달과 오히려 정반대편에 1만큼 이런 식으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수학 물리를 안 하면 상식과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라니까요. 상식만으로 뭔가 여기가 제일 많이 당겨지고 여기가 뭔가 안 당겨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당겨진다고.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싹. 재밌는 건 여기야. 이 라인이 있겠죠? 얘는요, 아까 원심력은 다 반대쪽으로 30이란 말이죠. 온 지구상 모든 지점에서. 근데 만류인력은 얘한테 힘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합력하면 어디가 돼요? 여기 안으로, 지구 안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지구 안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달이랑 가까운 쪽은 쫙 당겨지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상하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당겨진다라니까. 왜냐면 원심력의 크기는 다 똑같은데 멀리 있어서 만류력이 작아서 덜 까먹어서. 이렇게 당겨지고 이 가운데 라인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2차원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건데 3차원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그리면 여기 달이 있다고 치면은 사실 저기에 달이 있을지 여기에 달이 있을지 모르죠. 여기는 이렇게 쭉쭉 당겨진 거야. 근데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은 다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해. 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달 쪽으로는 부풀고 거기 수직한 평면에서는 물이 싹 빠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표에 여기에 서 있으면 만조. 자전을 해서 돌아가서 여기로 가면 간조. 다시 여기로 가면 만조. 간조. 이게 기조력에 의해서 밀물썰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지구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서 어떻게 돌지 모르지. 그래서 위도마다 이 밀물썰물에 의한 모양새가 또 달라집니다. 매우 어려운 비문학으로 많이 등장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지투 내용을 왜 비문학으로 내? 아니 내가 근데 지투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내 개이득인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종종 생명과학에서 말도 안 되는 유전 문제 비문학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내잖아. 근데 그거 생명과학 한 애들이면은 이득 볼까 안 볼까? 본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완전 초록색 그냥 듣고 올려요. 이렇게 알사탕 포장지처럼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당연한 말이지. 물이 이렇게 볼록한데 지구는 자전하면서 돌잖아요. 그러면은 지표가 물에 계속 쓸리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마찰을 받지.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계속 말하잖아. 수학과 과학과 물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막 변수 설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그 마찰로 인해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구랑 달 사이에 설정한 거리 R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찰 속도가 줄면은 R이 커집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수학과 과학을 등한시하지 마시라. 됐죠? 어렵다. 볼게요. 원심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의 모든 지점에서 여러분이 어딜 찍든 간에 무조건 달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가 작용하는 걸 원심력이라고 한다. 만류인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식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물리를 몰라도 요 정도 식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R이 작으면 작을수록 F가 커져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더 세게 당기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강조드리면 다시 파란색 원심력은 모든 지점에서 다 반대쪽으로 30, 30, 30, 30, 30, 30, 30. 근데 가까운 데는 더 세게 당기니까 31. 먼 데는 약하게 당기니까 29. 중심은 30, 30 쌤쌤이어야지 지구 달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 그래서 가까운 쪽은 만류인력이 원심력을 1만큼 이겨서 1만큼 당겨주는 기조력이 생기고 먼 쪽에서는 오히려 원심력이 만류인력을 1만큼 이겨버려서 반대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생긴다. 이게 기조력. 기조력은요.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인데요. 계산해보면은 반지름의 세제곱 내가 지금 관측하는 지점부터 그걸 일으키는 천체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달로서 얘기했죠. 달로서. 근데 달이 아니고 태양도 분명히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당겨주는 기조력이 생길 거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이것도 상식이야.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여기 태양 질량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달과 태양 질량 중에 누가 더 커요? 태양이 압도적이야. 태양은 어느 정도냐면 태양을 제외한 모든 행성계 다 합쳐도 태양계에서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해요. 짱이야 그 형이. 근데 기조력은 달이 태양의 2배예요. 왜 그럴까요? 겁나 가까운데 달은 태양은 겁나 멀거든. 이게 수학이라니까요. 뭐 느낌상 당연히 태양이 주는 영향이 크겠지. 아니 달이 질량이 압도적으로 작아도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R세제곱이 태양 질량 깎아먹는 게 훨씬 크다고. 그래서 누가 기조력이 더 크다? 달이 태양보다 2배 크다. 뭔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달이 있는 쪽이 더 볼록볼록하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걸 가기 전에 일단은 수학을 저는 어쨌든 수업을 다 하긴 해야 되니까 듣고 흘리실 분들 흘리시고 간단하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전공하실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외워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 기조력이 방금 그냥 심플하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R의 세제곱과 그러니까 천체까지 거리의 세제곱분의 그 천체 유발하는 천체 질량에 비례해요. 이게 기조력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식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쫄지 마세요. 기조력은 R 세제곱분의 그 천체가 유발하는 천체 질량 M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그냥 상수 몇 개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수학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조력이란 힘이 그래서 얼마나 센데 우리가 기조력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봐봐요.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변수는 G는 그냥 상수고요. M, 라지 M을 지구 질량이라 했고 스몰 M을 그 기조력을 유발하는 달의 질량으로 뒀고요. 스몰 R을요. 지구랑 달까지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이고 이 식은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건 상식이에요. 지구랑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얼마 큰지 혹시 아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 약 6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얼마죠? 6,400. 걔 곱하기 60배 정도 하면 뭐가 있다? 달이 있다. 됐죠? 참고하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F 기조력 요식을요, 우리가 아는 놈으로 항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수학하실 때도 항상 내가 아는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식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건 이 만류인력식이잖아요. R제곱분의 GMM. 얘만 두고서, 이 라지 R, 여기서 R 하나 빼놓으면 이 빨간색 항이 남죠. 이 녀석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지 R은 60R 정도. 얘는 2R이니까 한 30분의 1이 나오죠. 1보다 작으니까 만류인력의 30분의 1 때리면 기조력 나오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만류인력이 30배 크다라는 거예요, 기조력보다. 근데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다리 당겨주는 만류인력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 그 힘보다도 30분의 1 작은 게 뭐다? 기조력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에서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래서 소름 돋는 마무리 해드릴까?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숫자가 30, 30이고 30분의 1이잖아요. 숫자 맞춰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30, 30, 30, 30인데 1이잖아. 30분의 1 정도. 맞춰놓은 거야. 미비하다고. 여러분 이거 평소에 느끼냐고. 못 느끼시잖아. 기조력은 어떻게 느끼냐고. 못 느끼시잖아. 재밌는 거는 근데 이 1밖에 안 되는 기조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은 생기고. 지구가 참 신비롭죠. 됐지? 상식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야, 비문학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근데 상식으로 그냥 지구랑 달 사이 거리가 한 60배 정도 되는구나. 지구 반지름에.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기조력이 엄청 약하구나.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훨씬 세구나. 근데 그것도 우린 못 느끼는구나. 이런 걸 알고서 들으면 얼마나 편하냐는 거죠. 정리. 그래서 달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 중에 누가 더 세다? 달이 세다. 달의 질량이 훨씬 작지만 태양에 비해서 훨씬 가까이 있어서 기조력이 약 2배 정도 크고요. 상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달에 의한 기조력 방향만 보면은 사실은 게임이 끝나요. 왜냐면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고려해줘야 되긴 하지만 달이 워낙 강해서 물은 항상 달 쪽으로 부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은 우리 머리 위에 달이 뜨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쪽에 달이 있으니까 막 물이 들어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비문학 단골입니다. 사리, 조금, 혹은 대조, 소조라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거 한 번쯤 읽어봤을 텐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기조력의 연장선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비문학 대비는 완벽하게 되는 거야. 자, 분명히 달에 의한 기조력이 세긴 하지만 태양도 무시할 수는 없죠. 지구가 있을 때 달이 공전을 하고 우리는 다시 또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랑 태양 고정해놓고 달만 공정하는 상황 놓을게요. 그러면은 중학교 과학이긴 한데 달의 위상 이거 모르면 비문학에서 좀 고생 좀 하십니다. 태양 있고 지구 있고 달이 여기 있을 때 이때 무슨 달이 뜨죠? 보름달이 떠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쫙 들어와서 여기에 태양빛을 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오는 모든 쪽이 꽉 찼네. 그래서 보름. 이걸 우리가 망 혹은 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태양빛이 이 뒤쪽에만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싹 가려졌다. 죄송합니다. 정환아 웃지 마라. 싹. 그죠? 만약에 망이든 삭이든 달과 지구랑 태양이 일직선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달에 의한 기조력 2와 태양에 의한 기조력 1이 합쳐지겠지.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만조가 엄청 크겠지. 여기는 간조가 엄청 세겠지. 엄청 센 만조, 엄청 센 간조, 엄청 센 만조, 엄청 센 간조가 되겠지. 우리가 하루 도는 동안, 자전하는 동안. 요게 사리 혹은 조차가 크다. 그래서 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우씨. 그러면 달이 천천히 공전해서 여기로 와. 상현. 혹은 이렇게 가. 하현. 즉 태양과 지구, 달이 수직한 관계에 있을 때 요때는 누가 더 힘이 세다고요? 달이 세긴 해. 그래서 달 쪽으로 2가 당겨지긴 해. 근데 얘도 무시 못한다고. 여기 1로 당겨지잖아. 달의 힘이 어떻게 돼요? 너프먹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만조고 일로 오면 간조고 다시 만조고 간조고긴 해. 근데 그 힘이 어떻다? 사리 때에 비하면 약하다. 그래서 요때는 조차가 제일 작은 식이라 그래서 소조 혹은 조금이라고 합니다. 진짜 조금. 상현일 때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태양과 마주보는 쪽만 항상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달의 왼쪽만 있어요? 오른쪽만 있어요? 오른쪽만 있죠. 그러니까 D 모양이죠. 그래서 상현달은 D, 상디. 들어보셨죠? 원피스 상디. 상디. 반대쪽은 하현. 왜 얘가 상현이냐? 안 보였다가 먼저 차오르기 때문에 윗상자를 써서 상현이었다가 D 모양. 돌아가서 망이 되면은 보름이었다가 넘어가면은 하현. 왼쪽만 차 있다. 다시 돌아오면 삭 가려져서 삭은 아닙니다만 안 보인다고. 아 진짜 이거 완전 오늘 비문학 수업이야. 지금 자면은 뭐 자기 손해죠. 뭐 어떡합니까? 이거 주시고 주변에 자는 사람. 그래서 읽어보시면 살이 대조, 조차가 최대가 태양과 달의 평행에서 달의 위상은 보름달에는 안 보이는. 그래서 둘이 함께 작용하니까 최대가 되고요. 조금, 최소, 수직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상현 D 모양, 하현은 뒤집어서 D 모양일 때 발생하고 달의 기조 2지만 태양의 기조 1이 깎아가지고 조차가 최소가 된다. 됐죠? 그래서 조석 주기 한번 보시면 실제 데이터니까 한번 어떻게 할까요? X축, Y축, 단위. 해수면 높이가 막 요동치죠? 이게 뭐야? 하나하나가 만조, 간조, 그죠? 근데 그 만조, 간조 사이에서도 높낮이 차가 있다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만조겠지. 다 만조인데 만조일 때가 만조 중에서도 왕만조가 있잖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살이라고. 이때 보시면은 왕만조일 때 왕간조야. 존차가 크다고. 그때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죠? 배치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 위에 망이나 사기였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을 때는 2 더하기 1 해가지고 제일 세니까. 그죠? 다시. 똑같은 간조인데 간조가 제일 작을 때가 만조는 제일 작죠. 이때는 이 조차가 작잖아요. 조금. 이때는 배치가 어떻다? 이게 수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씨,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걸 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상식장 생각해봤을 때 여기 달이 있고 이렇게 알사탕처럼 뿅 돼 있으면은 우리가 한 바퀴 돌면은 얼마 걸려요? 24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샥 반 바퀴 돌면은 다음 만조를 만나겠죠. 근데 뭐래? 12시간 25분이래. 그러니까 반 바퀴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반 바퀴보다 더 돌아야 만조가 된다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그동안 달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달도 돌잖아. 달도 공전하잖아. 보여줄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12시간 도망간 동안 얘가 가만히 있어줘야지 사실 우리 또 만조지. 근데 달은 또 그 사이에 공전하잖아요. 지구 주위를. 그래서 간 다음 얘가 공전한 만큼 또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12시간 25분인데 한 번은 설명할게요. 그 12시간 동안 달도 공전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계산 한번 보세요. 달의 공전 주기가 27.3일이라 얘가 하루에 도는 건 360도 나누기 27.5 하면 13도 정도 돌아요. 근데 12시간이면 얘를 다시 나눠주니까 6.5도 정도 도는데 지구가 12시간 돌았을 때 얘는 6.5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도만큼 지구가 자기 자전 속도로 또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2시간보다 더 자전하는 그걸 계산해보면은 지구는 360도를 24시간 동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 도니까 6.5도를 돌려면 25분은 딱 더 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 제논의 역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아킬레우스랑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시켰더니 그거 뭔지 알아요? 거북이가 앞에 있고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있다. 거북이가 이만큼 갔을 때 아킬레우스 이만큼 갈 거고 이렇게 갔을 때 갈 거고 그럼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지구가 25분 도는 동안 얘가 또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시간 25분 정도 돌아가면은 드디어 딱 잡힌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아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얘도 색깔 맞춰놨어요. 아까 여기서 언급했었죠. 알사탕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만조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요 라인과 일정한 곳에서 자전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사실 우리 지구상에는 다양한 위도의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양새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사실 얘는요, 지투에서도 완전 킬러인데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국어 비문학 풀 때 편하시라고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게 12시간 25분짜리 반일주조였잖아요. 이 반일주조는 그냥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딱 적도에서가 반일주조예요. C지역 한번 읽어보시면 하루에 만조, 간조가 약 2번씩 일어나고 조차가 비슷하면서 조석 주기가 딱 12시간 25분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거는 사실 싹 다 그냥 저 적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도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C를 먼저 보시면 적도에서는요. 여기가 지금 달 쪽으로 당겨져 있으니까 C는 지금 만조죠. 이렇게 자전하다 보면 요 선에 걸리죠. 그래서 간조죠. 돌아가면 다시 또 만조고 뒤로 돌아가면 간조고 만조 거의 딱 12시간 25분 정도마다 돌아요.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했을 때
정확히 24시에 딱 걸리지 않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은 12시간 50분일 때 딱 두 사이클이 돌 거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사이클 한 12시간 50분이구나, 25분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왜를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고위도 A는요, 모양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단적으로 빨려나가가지고 머리통이, 그래서 이쪽에서 화끈한 만조 한 번 있고 간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끈한 만조가 한 번 일어나고 간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동안. 근데 그 주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50분이죠. 12시간 25분의 2배니까. 그래서 얘는 24시간 50분을 주기로 만조 간조가 한 번, 만조가 반복되고, 저희도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뤄왔던 그 친구는 12시간 25분. 그래서 두 번을 해도 넘친다. 그리고 중위도가 항상 문제잖아요. 중위도는 어려워요. 그 12시간 대충 25분의 2배 한 24시간 50분? 뭐 애매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심지어 높낮이가 막 다릅니다.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간조, 만조인데 바로 연속된 간조와 만조들끼리도 높낮이 차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조차표가 있죠. 근데 얘 제가 한번 저번에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 드라이브 갈 때 기왕이면은 갯벌보다는 물이 찬 거를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물대표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물대표. 바다 타임. 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겠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예를 들면 속초야. 속초로 가자! 그래서 속초 가서 뭐 포켓몬 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기왕이면 만조 시간에 맞추는 게 좋잖아요. 한 도착 시간을 14시 41분 이때쯤으로 맞추면 막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겠죠. 근데 기껏 갔는데 예를 들면 막 우리 아침 일찍 드라이브 하러 가자. 6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운전해서 가는 거야? 하고 갔는데 9시쯤 도착하면 갯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조간조를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그냥 부산 한번 놀러 갈까? 부산? 이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변태 같은 거는 과학자들은 이거를 소름 돋을 정도로 예상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별로 없잖아. 이게 왜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냐면 변수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달과 태양. 그 외에 변수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예상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근데 이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틀리지 않고, 네.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기예보보다 이 물대표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일기라는 거는 기상현상이라는 거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얘는 변수가 진짜 달과 태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놀러 가실 때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물대표를 검색해서 기왕 놀러 가는 거,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거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대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빠이!